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자, 3월에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총 정리하는 시황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4월 초중순 정도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히 공지해드리면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사칭 도용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경찰서에도 접수하고, 이제 뭐 금강원에도 민원 넣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뭐 여러 곳에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이렇게 로로쌤 TV라고 로로쌤 TV라는 채널 자체가 없어요. 카카오 이 채널이라고 돼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이거 다 사기 계정입니다. 사칭이고 도용이니까 이쪽으로는 문의 주시지 마시고 이 사진 사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문의 채널은. 그래서 저희는 요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등록해서 이쪽으로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뭐 만약에 다른 저런 사칭으로 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거나 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쪽에 제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제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3기 모집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 예고 드렸는데 요거 아래 주시면 되고 요쪽으로만 주세요. 다른 쪽으로 주지 마시고 요쪽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칭 문제 좀 조심하세요. 요즘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보니까 과거에 2016년도부터 뭐 얘기가 있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이제 2020년도에서야 확인이 된 거고 뭐 게시물이나 뭐 영상의 내용을 이제 본인 것처럼 이제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많았었죠, 타사에서도. 그래서 한 5년째 됐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면은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 금요일 날좀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5%인데 요즘 하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7, 8%, 뭐 10%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진짜 굉장히 급락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만 포인트 깨고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이날이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세 번째 금요일이죠.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금요일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미국도 하락 포지션 가지고 있던 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자,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었죠.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질병 관련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거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가고 있고, 뭐 첫 번째가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뭐 이탈리아 뭐 이란 뭐 이런 국가들 쭉쭉쭉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뻗어 나간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지금 미국하고 EU, 이탈리아를 위해서 EU 이쪽이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올림픽 때문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서 거의 뭐 진정국면에 들어왔다. 중국. 우리나라는 이 상태에서 좀 괜찮다가 신천지 이슈 때문에 뭐 거의 인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만 좀 조심했었어도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로는 서울 경기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다 대구 경북 TK 지역 쪽으로 몰려 있죠. 우리는 확진자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소강 상태 이렇게 가는데 아직 100명 선에서 간당간당 합니다. 100명 이하로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제 집단 감염자분들 한 번씩 터질 때마다 100명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줄었다 올라갔다 줄었다 하고 있죠. 100명 마지노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3월 말에 4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강 상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30명 이하는 기본이고 한 자릿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4월 정도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심각해서 유럽하고 미국은 지금 안 좋은 게 정상인 겁니다. 얘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현재 확산 중인데 이게
이제 좀 사그라들어서 확산율이 좀 줄어들 때쯤 되면은 그쯤이면 이제 증시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나와 있고 좀 안정화가 되는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팬데믹 뭐 선언 이미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영웅놀이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 이제는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이런 예상까지 하게 되죠. 기자회견 할 때마다 비관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번에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반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 뭐 자꾸 자기가 뭐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빠르게 땡겨다 쓰길 원했는데 뭐 EU랑 이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다 이런 뭐 계속 비관적인 소리만 내놓다가 다음날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걸 내놨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500억 달러 자금 지원하고 500만 개 이제 검사 키트 제공하고 대출이자 면제하고 비축유 구매하고 뭐 이런 이슈를 내놨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두 번 단행하면서 0.5, 1%포인트 인하 단행하면서 1.5%포인트의 인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도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0에서 0.25%포인트의 이런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임시금 통일을 통해서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임시금 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1%를 깨고 내려와서 0.75%가 7.5%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금리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뭐 간단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마이너스 금리는 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 양적 완화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은 원하는 대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필요한 만큼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한테 또 넘겨놨는데 트럼프 또 뭐 기자회견만 하면 또 그 다음 기자회견에서도 15일간 10명의 이상 뭐 모임 피해라 이건 당연한 거고 특정 지역 핫스팟에 봉쇄할 수 있다. 이거는 핫스팟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도시 50개 주를 뭐 다 봉쇄할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미국에 계시는 분들, 유럽에 계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약국 병원 같은 데 빼고는 이제 문 닫은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문 닫았다 본인이 사는 곳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가 뭐 전체 거리라고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계시는 곳은 그렇게 문 닫은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우리 회원분들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은 보면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해외 각지에서 뭐 베트남에서도 보시고 일본에서 보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면 댓글로 이제 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침체로 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침체를 내가 해결한다. 이것 때문에 말한 거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공포 심리를 이렇게 만드는, 야기하는 거는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는 7, 8월 혹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잡히면은 한 6월이 될 거고 빨리 잡히면 한 6월? 5월에 잡히면 다행인데 저기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 6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조금 늘어지면 7, 8월까지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인데 질병 관련 이슈는 그렇다고 해서 뭐 6개월 뭐 이렇게 시장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한 3개월 안에 대부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뭐 6개월이면 이미 뭐 예전 지수 정도는 다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건 말만 저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뭐 CP 뭐 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래서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원하는 부양책 계열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나온 것 같다. 모두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거였어요. 통화 수합까지. 통화 수합으로 해서 이제 달러 경색되는 부분을 방어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0만 달러, 굉장히 좋았습니다. 600억 달러 해서 굉장히 뭐 훌륭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임시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 추경 11조 7천억 통과하고 TK 지역 뭐 1조 이렇게 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추가 추경까지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정책들은 1차적으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통화수업까지.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트럼프가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해결사 놀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행위를 뭐 제가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저랑은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해결만 잘하면 돼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거 해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달러 통화수합 이후로 이제 조금 환율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질병 관련 이슈는 해소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는 그냥 해결이 안 돼요. 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안정시키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여기까지 일이었죠. 안정시키자라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간단해요. 산유국들은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국가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한 80달러 이상이 되면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좀 이제 어디 투자도 좀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2016년 1월에 26달러 이렇게 26달러 여기까지 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오는데 44달러 위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네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산유국들의 44달러 위쪽에 있어야지 이제 최소한의 것을 해결하고 이제 숨을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0달러 이상은 못 올라갈 겁니다. 이거 올라가려면 셰일가스 셰일유 쪽을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냥 증산해 버리면은 못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달러는 역시나 못 넘어가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제 오펙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양 이쪽에서 둘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등장해서 셰일 쪽으로 해서 이제 증산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원유 생산량 1위국이 되죠. 미국이 1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적국이니까 꼴 보기 싫죠. 근데 저런 짓거리까지 하니까 본인들 먹거리인데 이것까지 관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러시아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방인데 친구가 내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서는 그래도 얘네는 사우디 오펙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힘들고 하니 우리가 조금 더 감산을 해서 이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방어해서 조금 반등을 시켜놓고 좀 숨통 트이게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150만 배럴 감산을 하자. 우리가 100만 배럴 감산할 테니 러시아 비롯한 비오펙 너네가 50만 배럴 감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했죠. 싫어. 저 못된 미국 놈들한테 감산하라고 하지 왜 우리만 감산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지금 미국이랑 불편한데 그럼 우리는 아예 증산을 해버릴란다. 더 많이 팔아 싸게 가격 내리고 더 많이 팔아가지고 해결할란다. 지금 970만 배럴까지 우리가 감산을 했는데 뭐 1000만 배럴, 1200만 배럴, 1300만 배럴까지 우린 증산할란다라고 얘기했고 러시아도 뭐 맞춰갖고 증산한다라고 하죠. 그러니 유가가 뭐 유지될 리가 없겠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나서야 된다, 미국이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얘네들끼리 얘네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우디랑 러시아라는 원유 생산국끼리 오펙, 비오펙이 싸우게 좀 놔두고 이게 시행은 어차피 4월 1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쯤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중순이나 즈음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너네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가서 중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서 미국이 가면은 뭔가 미국이 뭐 급해 보이니까 둘이 싸우게 놔두고 중재하는 역할 정도로 가서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좋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움직여서 저 부분을 좀 컨트롤하면은 중간에 하면서 인심 쓰듯이 우리도 셰일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증산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뭐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감산을 한다던가 뭐 동참을 해주겠다던가 뭔가를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사우디랑 러시아도 화가 좀 풀리겠죠. 그래서 유가를 같이 안정하는 부분에 미국도 도와주겠다. 우리는 뭐 생산해도 되는데, 우린 달러 찍어내면 되고 이걸로 지원해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대신 너네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전에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가 쪽으로 해서 오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온다라고 개입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만 해결돼도 괜찮아요. 우리 시장 뭐 금요일날 반등 나왔는데 시작이라고 보고 월요일날 또 뭐 이렇게 미국장 하락에 맞춰놓고 좀 약세 출발을 하던 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약간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여기까지는 1700 위쪽까지는 해줘야 돼요. 지금 시장이 여기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래 있으면 약세 구간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공포 구간에서 하락을 할 수 있다. 1700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 시장이 최소한의 자신감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풋옵션 매도가 뭐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만기일 이후로 계산을 해서 이제 원래 만기일 목요일부터 이제 계산을 해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당일 그 3월 만기일 되는 상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해도 벌써 2천억 이상의 풋옵션 매도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결제를 받으면은 천문학적인 그리고 뭐 중간에 그냥 상환을 한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뭐 예상합니다. 진짜로 못 올라오도 뭐 1700 중반 정도고 웬만하면 1800에서 1830 정도 아니면 많이 올라가면 1900에서 195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반등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만기일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기일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번에 일주, 그 다음 주, 그러면은 3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거래일로 치면 14거래일 남은 겁니다. 옵션 만기일 당일까지. 14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며칠 이렇게 뭐 잠깐 민기적거린다 해도 반등을 시작은 해야겠죠, 시장이. 안 그러면은 좀 피곤해질 수 있다. 해서 보시면 되고, 코스피의 연기금이 이제 조금 구원투수로 슬슬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은데, 슬슬 밑에서 좀씩 담고는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확실히 변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 외국인 수급 뭐 매도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고, 당분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유가 부분이라도 좀 해결돼야 되고, 환율이 좀 해결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건 풋옵션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번 달 거만 해도 2천억 이상의 매도가 지금 강력하게 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기일까지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포지션이 바뀌어서 이제 풋옵션 매수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서 포지션이 바뀐다라고 하면 반등이 조금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좀 뭐 1800 이상 정도까지는 현재는 기본적으로 1800 위쪽은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현재 수급만 봤을 때는 1900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최상의 선택보다는 최악의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줘야 된다로 보자고요. 그래서 1800, 1830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 수급동에 바뀌게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제 한 약 3주 정도 되는 이제 기간 동안에 나올 시장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밀릴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살짝 밀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며칠 기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날지 뭐 이런 거에 선택이게 되겠죠.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움직임 순서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짝 흔든 다음에 올라갈지 밑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척하면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갔다가 한번 밀려서 이중바닥을 만드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시금통이 역대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01년 이제 9월 19일로 해서 이때가 9.11 테러 이후에 급락 나온 다음에 이 이후에 저점 찍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금통 이후에 이제 일주일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초만 뭐 지나도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기존 사례만 봤을 때는 높다. 그리고 2008년이죠. 금융위기 때 10월 27일 보면 항상 일 터지고 나서 거의 저점 부근 왔을 때 임시금통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좀 후행성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항상 제가 항상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책 나오는 게 항상 후행성으로 움직여요. 강대국들 먼저 움직이는 거 보고 눈치 보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글로벌 뭐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뒤에 조치를 취하면은 그때가 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008년에도 요때 저점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금통인데 202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통이 발표 나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서 이제 빌빌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주초까지는 뭐 여기서 조금 흔들려도 되고 아니면 반등이 바로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금통이 소집한 다음에 언제나 기존에 두 번 다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2배까지 아니라 50%만 상승이 나와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주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이상이 가면은 우리가 이 최근에 급락 나오기 전에 그 이상의 주가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사상 최고치도 뭐 넘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그 뒤에 보자고. 적어도 50%만 뭐 반등이 나와도 기존 주가는 회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다 회복되는 거니까 요거는 반등하는 거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먼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당장에 코앞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처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소외주는 그냥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정리 못하겠다 그러면 3분의 1씩 매도하시라고 있어요. 하루에 3분의 1씩 해가지고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5분의 1씩에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든지 소외주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 중에도 뭐 후발 섹터 같은 경우 좀 약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해서 핵심 쪽으로 선발대 핵심 쪽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반등 구간이 나오면은 뭐 정리하고 압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3기부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말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3월달 공포 구간이었는데 뭐 엄청 났죠. 여기 이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공포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공포고 위기지만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엄청 오래 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반 살았나? 반도 못 살았을 수도 있죠.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근데 인생에서 네 번째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IMF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고 근데 이때는 어려서 뭐 주식 쪽에 관심을 가질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닷컴 버블이랑 이제 9.11 테러까지 요 때가 두 번째 기회라고 보고 미국 금융위기 요 때가 세 번째 지금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요거는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저 유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확산에서 나온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려감에 더 밀린 게 더 크죠. 그러면서 우려감에 밀렸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경기부양책을 대거 이제 펼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 번째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살릴 거냐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건데 후회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나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고 반성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리시면은 최근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밀렸던 거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남들 여기까지 왔을 때 남들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회복하고 수익이 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만 잘 살리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똑바로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기회 꼭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좌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어, 뭐,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소무 투자하세요.